안녕하세요. 인스타카트 2분기 실적. 숫자가 꽤 괜찮게 나왔죠?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인스타카트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보고서 대신에 핵심만 쏙쏙 뽑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인스타카트가 왜 잘 나가는지, 그 비결은 또 뭔지, 그리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없는지 여러분이 딱 알아야 할 내용만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목표예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2분기 성적표부터 보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매출이 9억 1,400만 달러, 총 거래액 GTV라고 하죠. 이게 90억 8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그냥 훌쩍 넘겼고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 11%나 성장했거든요. 주문 건수도 무려 17% 증가해서 8,270만 건. 와, 이거 도대체 어떤 전략이 이렇게 제대로 먹혔을까요?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바로 그 성장 배경인데요. 인스타카트가 내세운 몇 가지 카드들이 제대로 통했어요. 특히 그 오프라인 매장과 동일 가격 정책. 이게 뭐랄까 가격에 민감한 시기잖아요, 지금. 소비자들한테 강력하게 좀 어필한 거죠. 아, 네네. 여기에다가 회원제 혜택 강화하고 또 무료 배송 기준 완화, 최소 10달러였죠. 이것까지 더해지니까 신규 고객 유입이랑 기존 고객 만족도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입니다. 그 매장 가격 정책, 저도 그거 기억나요. 전 CEO가 주주서원에서도 이걸 엄청 강조했었죠. 확실히 온라인 장보기에 대한 그 가격 저항감, 이걸 낮추는 효과가 컸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수익성 면에서도 보면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습니다. 순이익이 1억 1,600만 달러, 이게 작년 대비 2배 이상 뛴 거고요. 조정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것도 41센트로 예상을 넘어섰어요. 오, 조정 EPS까지? 네. 이 조정 EPS라는 게 사실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그러니까 회사의 핵심적인 영업 실력, 이걸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실제 돈 버는 능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구조 자체가 아주 탄탄해지고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건 저는 광고 매출 같아요. 주요 광고주 하나가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지출을 줄였다는데도 광고 매출이 2억 5,500만 달러로 12%나 성장했다는 점. 이거 좀 놀라운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 특정 대형 광고주가 이탈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 매출이 늘었다는 건 인스타카트의 광고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나 혹은 광고주 기반이 훨씬 넓어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중소 광고주들이 많이 늘었거나 아니면 광고 효율 자체가 높아져서 광고주들이 더 몰리는 걸 수도 있고요. 이건 단순 배달앱을 넘어서 이제는 어엿한 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로 자리 잡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봅니다. 플랫폼 자체가 이제 광고판으로서의 힘을 딱 갖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걸 좀 더 넓게 보면요. 인스타카트가 단순히 주문 배달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코스트코나 퍼블릭스 같은 대형 소매업체들하고의 파트너십, 또 자체 광고 솔루션 개발, AI 활용한 개인 맞춤형 추천 기술, 이런 것까지 다 갖춘 종합 리테일 테크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렇군요. 재정 상태도 아주 튼튼해요. 현금성 자산만 17억 달러 가지고 있고요. 2분기에 1억 1,100만 달러어치 자사주 매입했고 추가로 2억 5천만 달러 매입 승인까지 받았죠. 자사주 매입은 보통 주주들한테는 좋은 신호 아닌가요? 네, 그렇죠. 회사가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현재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낮다고 경영진이 판단하고 있다. 이런 자신감의 표시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관점에서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죠. 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떤가요? 3분기 예측치도 괜찮아 보이던데요. 네, 맞아요. 3분기 총 거래액 GTV 가이던스도 90억에서 91억 5천만 달러 사이로 제시했는데 이건 역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회사가 계획대로 잘 나아가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위험 요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위험 요소라면 역시 경쟁이겠죠. 도어대시나 우버 같은.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나 비용 상승 압박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큰 건 역시 도어대시나 우버이츠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에요. 이 회사들도 자체 회원제 강화하고 식료품 배달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어서 앞으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인스타카트가 이 경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차별화를 유지하고 성장을 이어갈지가 여러분이 앞으로 지켜봐야 할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인스타카트는 2분기에 똑똑한 가격 전략하고 광고 사업 호조에 힘입어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고요. 3분기 전망도 밝고 주주가치 제고에도 신경 쓰는 모습이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만치 않은 경제 상황하고 또 점점 뜨거워지는 시장 경쟁을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플랫폼을 혁신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또 비용 효율성을 관리하는 능력, 이게 앞으로의 성장을 결정짓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인스타카트 같은 이런 플랫폼들이 우리의 장보기 방식을 바꾸고 동시에 강력한 광고 매체로 떠오르면서 앞으로 전통적인 마트나 브랜드 그리고 이런 테크 플랫폼 사이의 힘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재편될까요?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